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모인 인도, 중국, 러시아 3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인도 이야기부터 좀 해야겠죠. 인도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은 충격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50% 관세 때문에 이제 삐져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 러시아와 소위 손을 잡는 이제 그러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2004년 이후에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매우 사랑받는 그리고 매우 챙김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 됐습니다. 2004년부터 저간 미국 대통령들은 모두 다 인도에 대해서 중국을 저지할 수 있는, 그리고 미국과 인도가 손을 잡아서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저런 권위주의 세력과 대응하자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왔습니다. 20년 넘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미국과 인도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관계는 뭐 조금씩 약간 멀어지는 이제 그러한 느낌들을 좀 받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도 미국이라는 세계 최 강대국이 자기한테 잘해주고 같이 해보자라는 것은 당연히 기분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20년을 통해서 인도는 어쨌든 GDP 규모 4조 달러짜리 이제 나라가 됐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상당히 이제 화랑이 되면서 5조 달러짜리 시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덩치가 커진 인도, 그에 비해서 이제 인도의 앙숙인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끊임없는 이제 테러리즘, 그다음에 부채, 정치적 혼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뭐 중국 식민지냐라고 할 정도로 중국 원툴로 이제 의존해서 사는 이제 그러한 나라가 이제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라고 충분히 느낄 만한 상황이 계속됐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한창이던 그 시절에 또 중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저 높은 곳에서 한바탕 또 다툼을 벌였죠. 그 당시에 이제 냉병기라고 하는 옛날식 총 쓰지 말고 이제 칼, 창, 도끼, 돌멩이 이런 걸로 이제 난투극을 벌이는 일이 있으면서부터 중국과 인도의 관계는 더 냉랭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 틈을 타고 인도를 끌어들여서 뭐 쿼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중국 봉쇄의 한 축으로서 인도를 높이 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비동맹주의 국가죠. 그러니까 미국과 옛날 소련,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 뭐 미국과 중국, 어떻든 간에 대립하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는 누구 편도 들지 않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새로운 제3의 길을 갈 거야라는 게 인도의 기본적인 노선이었는데, 인도가 지나치게 미국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일각의 좀 불안감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한테 뒤통수를 맞을지도 몰라 라는 이제 경고 메시지도 있었습니다만, 에이 설마 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죠.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믿고 따르던 트럼프 대통령한테 원투 스트레이트를 연달아 이제 얻어맞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스트레이트는 이거였죠.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대해서 이제 25% 추가 이제 관세를 부여받은 거에 대해서 인도는 이제 상당히 불쾌함을 이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원래 25% 플러스 25%니까 50%의 관세를 이제 부여받게 된 거죠. 사실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인도 입장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러시아산 원유를 도입을 해서 그걸로 휘발유, 경유 만들었는데 그거 우리가 다 쓰냐? 그중에 상당수는 다 다시 유럽으로 가서 EU 국가들 지금 다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우리만? 예, 이라는 입장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사실 이게 이제 50% 관세보다도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트럼프한테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하는 더 큰 것은, 트럼프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파키스탄과 되게 친밀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실질적인 주권자인参谋총장을 불러 가지고 백악관에서 별도의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인도한테는 25% 관세를 물리는데 파키스탄에는 19% 관세를 물리기도 했고, 더 결정적으로서는 지난 이제 양국의 공중전 그 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내가 중재를 했어."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인도 그리고 모디 총리를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들었죠. 과거에 이제 이광수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한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는 무조건 내가 주도해서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간다라는 것을 중요시하겠던 거죠. 전쟁을 끝내도 내가,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내가라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미국이 "내가 실제로는 내가 다 한 거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디 총리를 비롯한 인도의 엘리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선 넘었지.'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형적인 또 인도의 모습이죠. 상대가 나를 괴롭히면 나는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 상대를 나의 친구로 만들 거야. 적의 척은 친구지. 라고 하면서
또 아주 또 급속한 모법 변화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상하이 협력기구 안보회의에 참석을 한 거죠. 이 SCO라고 하는 상하이 협력기구는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러한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만든 이제 그러한 기구입니다. 2001년도에 결성이 됐으니까 지금 이제 24년, 2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가 기본 축이고 인도, 파키스탄, 이란 등등 여러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도와 파키스탄이 같이 들어가 있는 또 애매한 또 그런 모습인 그러한 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1년에 만들 때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4개국 이 나토와 맞서기 위한 집단 안보 기구로서 만들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더 주도가 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주도를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디 수상이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서 이 회의에 참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미국과 함께 중국 더 이상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던 모디 총리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으로 직접 방문을 이제 한 거죠. 때마침 행사가 어떻게 보면 모디 총리한테는 좋은 판을 깔아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던 거죠.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여기 딱 동그라미까지 그려놨습니다. 손을 꼭 부여잡고 아주 친한 모습을 연출을 하면서 행사장으로 입장을 합니다. 그 행사장에 입장을 하니까 시 주석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환영의 어떤 메시지를 또 보여주면서 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연출을 또 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 러시아 플러스 인도라는 하나의 세 축이 이제 만들어진 듯한 모습들을 연출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여기서 더 인도를 압박을 하고 나한테 망신을 주면 우리는 저쪽으로 갈 수 있어, 얼마든지 갈 수 있어라는 카드를 이제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봐라, 트럼프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냐. 트럼프가 이끄는 세상은 혼란스럽고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20년 동안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와 거리를 두려고 했던 인도가 하루아침에 우리한테 왔잖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중국이란 나라는 예측 가능하고, 그 다음에 넉넉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갈 준비가 돼 있다 라는 어떠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즉 믿지 못하고 불안정한 미국,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중국이라는 구도를 만드는데 모디 총리가 또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친한 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참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언제죠? 20세기 말 1999년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러시아가 꿈꾸던 모습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또 파격적인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원래 회담을 했습니다. 회담을 먼저 하고 이렇게 양국 간 회담을 하고 상하이 협력기구 안보 회의에 이제 회의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이 모디 총리가 푸틴 대통령의 차에 탑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한 50분 정도 이동을 하면서 나눴다고 그래요. 사실 전혀 이제 예측되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인도 이제 관계자들도 매우 당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밖에서 하는 행사는 누군가 보고 듣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그것도 예측을 뛰어넘는 즉흥적인 행동을 딱 하게 되면 상대방이 매우 당황할 수가 있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라는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이 치솟게 됩니다. 사실 이 모디 총리가 보여준 이 푸틴 대통령 차의 탑승, 이것은 과거의 인도의 정상 외교에서는 찾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인도라는 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이광수 교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서 자기가 균형자 역할을 하려는데 이제 특화된 이제 그러한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누군가와 아주 친밀한 모습을 보이는다는 것은 상대방한테 상당히 이제 네거티브한 요소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인도 외교의 기본 노선이었는데, 모디 총리가 이런 모습을 연출했다는 것은 지금 나 미국에 대해서 매우 매우 화가 나 있어라는 모습을 이제 말 그대로 200%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 정상이 이렇게 모인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인도, 수도로 말하면 모스크바, 베이징, 뉴델리, 이렇게 세 정상이 이제 모였는데, 이것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과거에 이제 프리마코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총리가 이제 꿈꾸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교 관계, 뭐 외교 전략, 지정학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프리마코프 총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실 텐데, 프리마코프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 1999년 몇 월 달이었죠? 3월이었나?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갑자기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토가 세르비아를 공습을 했어. 세르비아는 전통적으로 이제 슬라브, 러시아하고 이제 아주 친밀한 관계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가장 친한 친구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때 러시아 상황은 99년 상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혼란스러운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 프리마코프 총리는 단안을 내립니다. 미국과의 약속을 깨고 비행기 돌려라고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턴시켜가지고 바로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리마코프 턴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돌아오는 비행에서 이 프리마코프 이 총리가 구상을 한 게 있습니다. 저 압도적으로 막무가내로 막 나가는 미국 그리고 유럽, 저 서방이라고 하는 세력에 도대체 러시아가 어떻게 맞서야 될 것이냐. 이제 소련은 없어졌어.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생각을 종이를 꺼내놓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즉 모스크바, 베이징, 뉴델리, 삼각축 어떻게 보면 이 세 세력이 뭉쳐서 서방하고 맞서야만 균형을 찾을 수 있어. 라고 정리를 해나갔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프리마코프 총리가 이 전략적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5대 원칙을 정합니다. 러시아는 어떻든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국제사회에서의 필수적인 행위자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 하나. 두 번째는 강대국이 서로 협력해서 국제 질서를 이끌어가는 다극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구소련 국가들이 독립을 해서 떨어져 나갔지만 여기에 대한 영향권은 무조건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더 근본적으로는 러시아는 유라시아 통합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즉 유럽 바라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 그리고 나토를 확대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계속적으로 표명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5가지를 메모장에 써서 이것을 이제 회람을 시키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럴싸한 이야기지만 그게 되겠어? 라는 것들이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26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일이 현실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앞서갔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진핑 주석과 모디 총리는 이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용과 코끼리가 함께 가야 된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고 파트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모디 총리 같은 경우도 평화롭고 안정적인 분위기가 우리의 만남으로써 만들어졌다라고 덕담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80도 턴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진다라는 점도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양쪽 모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합하면 28억 명이야. 28억 명의 두 나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점을 잘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근데 두 나라 합하면 30억이에요. 정말 이 두 나라가 참 어떤 모습을 끌어낼지가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중국이 요구해오던 양국 직항편, 그동안에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다 단절이 됐었어요. 그래서 중국과 인도를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주로 싱가포르를 이제 경유하는 노선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직항을 재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뉴델리에서 베이징까지 가는 노선은 뭐 금방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이제 인도 기업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던 중국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 이제 정상화도 이제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뭐 인도가 여러 가지 경계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만 모디 총리는 메이크 인 인디아 등등을 필두로 해가지고 중국의 제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재벌들이 많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력들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국가 정책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기자재를 사오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를 일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제일 가성비 좋고 경쟁력 있는 거는 중국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제 장비 들여오고 중국제 원료 들여오고 중국 엔지니어들 데리고 와서 인도 사람들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뭔가 작업을 해보겠다. 우리가 메이크 인 인디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맞는 이야기죠. 특히나 이제 인도의 재벌들 같은 경우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 보면 어마어마한 수요가 인도 내에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슬금슬금 중국한테 시장을 내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중국제 들여와서
우리가 배워서 만들고 개량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인도가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해야 된다. 하지만 모디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는 게 싫어라고 하면서 엔지니어들한테 그 비자 발급을 미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쌓여 있는 게 뭐 거의 10,000장 이상의 이제 이 비자가 발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도 기업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답답함을 호소했는데 이게 아마 한 방에 풀려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와 중국이 무작정 다 좋은 관계가 될 거냐? 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국경 문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높은 지구의 지붕이라고 할 만한 그 빙하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서 양국 수만 명이 이제 병력이 여전히 대치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양국은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실무선에서 회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 회담을 해봐야 이게 이제 결정이 잘 안 되는데 정상들끼리 이렇게 만났으니까 의외의 이제 타결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자기들이 고수하던 입장에서 인도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략적으로 통 큰 양보를 일부 지역에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든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미국한테 대해서는 많은 무역 수지 이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거의 1,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대규모 무역 수지 적자를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인도가 중국산 물건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뭐 그다음에 제약 이런 것들을 없애고 마음껏 자유롭게 들어와라라고 그러면 이 적자 폭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지속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선물을 줘가면서 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인도에 대해서 시장을 개방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것과 같이 인도는 그동안에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관세 장벽 그리고 비관세 장벽 이런 것들을 첩첩이 쌓아놓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낮춰라라는 거에 대해서 인도는 단호하게 노를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변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파키스탄은 그럼 어떻게 되지?라는 이야기를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중국과 파키스탄, 중국의 가장 친한 우방은 누구야? 그럼 파키스탄. 파키스탄의 가장 큰 적대 세력은 누구야? 인도. 그러니까 이 오묘한 관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중국과 인도가 서로가 잘 지내려고 하는 게 과연 앞으로 실속 있는 관계로 정말 변화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쨌건 인도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이번에 중국 방문을 통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듯한 이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만 인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러시아, 중국이 주도하는 그러한 질서에 대해서 본인이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좀 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넘버 3가 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될까라는 점이 여러 가지로 이제 우려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디 총리의 이번 제스처 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일회성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지만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인도의 스텝은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점은 이제 중국은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행사 사실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정은 초청을 통해서 전승절을 상당히 이제 국제적인 행사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모디 총리가 이번에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 안보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다자간 부대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속 안타를 치는 데 이제 성공을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최근에 재밌는 모습이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어요. 상당히 이제 비난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아니고 전 세계에 대해서 내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냉전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거 끝난 지 언젠데 우리를 자꾸 옛날에 소련처럼 취급을 하면서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 블록 대결로 몰고 가고 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 없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한테 자꾸 편가르기를 강요한다. 그리고 괴롭힌다. 중국이 언제 그런 적이 있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 라고 할 만한 그런 메시지를 중국이 요즘에 계속 내고 있는 거죠. 어쨌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계적인 격변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안감을 느끼는 나라들이 상하이 협력기구 같은 이런 기구로 점점 오고 있어. 그리고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브릭스 여기에 힘이 실리고 있어 라는 점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세력들을 중국 편으로 지금 만드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즉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주도 세계 질서가 80년 됐잖아. 80년 정도 지나면 강산이 몇 번 변한 거야. 새로운 세계 질서가 등장할 수 있어.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 봐. 지금 어때?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예측 불가의 나라가 되고 있는데 중국은 신뢰할 수 있고 어떻든 룰과 질서에 따라서 차곡차곡 약속을 지키는 나라로 지금 변화하고 있잖아. 우리가 더 신뢰성 있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3국 관점에서 봤을 때 보면 중국의 이런 메시지는 그래 맞아 너희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라는 정도는 충분히 먹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중국은 부담스러운 상대입니다. 과거에 이제 인도의 이제 공군력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압도적인 지금 중국의 우위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중국의 위협에 끌려가거나 굴복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되는 것은 인도는 죽어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맞설 수 있을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인도의 고민은 계속 깊어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뭐 인력 구성이라든지 그동안의 역사적인 관계라든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요 경제계 인사라든지 이런 많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어쨌든 인도는 미국을 더 선호하는 모습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중국과 가까워하는 제스처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어떤 밸런스를 찾아갈 것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 강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 중국의 지원, 중국과의 협력 이런 것이 필요해요. 어느 수준까지라는 점들이 이제 존재할 것 같다. 고민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좀 여러 차례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지만 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신기하죠. 미국이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의 민주주의 가치관을 갖고 있어라는 입장을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글쎄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솔직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과 인도의 관계를 자꾸 가치지향적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잘 맞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도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선거를 하고 다당제 국가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미국이 그동안에 강조해왔던 민주주의하고 인도의 민주주의는 좀 결이 다르지 않아? 그런데 계속 민주주의란 틀에서 서로를 묶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고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둘이 생각해보면 냉정하게 말하면 서로 돈 벌고 이익을 보려고 우리가 손을 잡는 거잖아. 솔직한 관계가 낫지 않아? 라는 이야기가 좀 점점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인도가 이런 식으로 스텝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거봐. 인도라는 나라는 편의적 동맹이지 가치 동맹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인도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점도 흥미롭게 지켜볼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인도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지켜봤고 도와주다가 실망을 하고 물러났다가 또 관심과 애정을 갖다가 또 물러나고 하는 사이클을 그려왔는데 과연 이번도 그러한 사이클의 일환일 것인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인도가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인도, 중국, 러시아 세 나라가 미국과 맞서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한테 뺨 맞고 중국으로 달려간 인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